2025년 3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돈에 52만원. 전국의 금은방엔 금을 팔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죠. 이순자 할머니 78세. 그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건 60년 전 시집 올 때 받은 금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우리 집안에 저주가 내린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1965년 경상도 작은 마을 20살 순자는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친정어머니가 순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금비녀 한 쌍. 순자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절대 팔지 마라. 이걸 팔면 집안이 망한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비녀를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순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월 62만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금 한 돈 52만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냅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보자기. 손이 떨립니다. 보자기를 풀자 금비녀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30g.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420만원. 이 돈이면 병원비도 내고 손주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팔면 집안이 망한다. 할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60년 동안 지켰는데 이제 팔 때도 됐지.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집안이 망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3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금비녀를 보자기에 다시 싸서 가방에 넣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 팔게요. 할머니는 집 근처 금은방으로 향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문 여는 소리.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금비녀를 꺼냅니다. 금은방 사장이 확대경으로 살펴봅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옛날 금이네요. 순도도 높고 420만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은 현금 420만원을 셉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섭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악몽을 꿉니다. 친정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순자야, 왜 팔았니? 왜?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1순위래. 할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설마. 이틀 후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남편이 사고 났어. 큰 부상은 아닌데 병원비가. 할머니는 주저앉습니다. 저주가 진짜였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이걸 팔면 안 됐는데. 할머니는 공포에 떱니다. 할머니는 다시 금은방으로 달려갑니다. 숨이 찹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장님, 그 금비녀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금은방 사장은 난처한 표정입니다. 할머니, 그거 벌써 도매상한테 넘어갔어요. 이미
녹여서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며칠 후 큰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아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할머니는 놀랍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엄마, 회사 잘린 거요. 금비녀 판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사실 3개월 전부터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실적 부진으로. 단지 엄마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남편 사고도요. 엄마 탓 아니에요. 원래 운전 조심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맨날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생각합니다. 그럼 6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지킨 거지?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립니다. 친정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절대 팔지 마라. 아니면 함부로 팔지 말라. 할머니는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 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금비녀로 받은 420만 원 중 남은 돈으로 손주들에게 옷을 사주고 가족들과 외식을 합니다. 손주들이 웃습니다. 아들도 웃습니다. 딸도 웃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웃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금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쓰라고 준 거였죠.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을 위해 쓰라고요. 금비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60년 만에 자유로워졌습니다. 미신에서, 두려움에서, 집착에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금은 금속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잠시 침묵. 2025년 봄. 금값은 여전히 높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